이야기입니다. 추미애의 사태 그리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 오늘 행정법원에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출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추미애가 급하게 청와대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가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께 재가를 받았는데요. 재가를 받자마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추미애 사의 표명입니다. 청와대는 결단에 깊은 존경을 보낸다고 공치사까지 했는데요. 사실상 보면 청와대가 추미애한테 자 빨리 사퇴해라 너도 사퇴해라 이런 모양새로 비춰집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추미애에게 물러날 뜻을 전하고 추미애는 결국 그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얘긴데요. 이를 두고 진중권 교수는 결국 추미애는 사의를 한 게 아니다. 잘린 것이다. 토사구팽 당한 것이다. 어차피 이를 거행하는 순간 그 효용이 끝났기 때문에 팽 당한 것이다. 그러면서 추미애가 물러나야 할 이유 2가지까지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요. 추미애가 물러나야 할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지지율 관리입니다. 40%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깨트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추미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본다면 추미애를 옆에 둔 채 내년 보궐선거까지 있다면 이 야당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여당이나 청와대도 그걸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를 자르고 내년 보궐선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추미애가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이 부분을 추미애와 윤석열 총장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바꿔놓고 추미애가 물러났으니 윤석열 총장도 물러나라 라고 압박하기 위해서 쓰는 카드라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조국이 추미애 사이에 가슴이 아프다. 법적 쟁송을 하는 윤 총장과 대조적이다. 라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진중권 교수는요. 아이고 우리 국기가 벌써 바람을 잡고 있죠? 추는 깔끔히 물러났는데 윤석열은 뭐하냐고 바람을 잡고 있죠? 한겨레 신문도 벌써 자락을 깔기 시작했죠? 앞으로 민주당 의원놈들이 바람을 잡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민주당 쪽 스피커들이 아침 방송 쭉 나와가지고 추미애가 이렇게 사의를 표명했는데 윤 총장은 뭐하고 있느냐? 왜 버티느냐? 라면서 바람을 잡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저도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 참 대단한 검객입니다. 당정청의 어용언론과 어용단체, 대깨문들이 집단적으로 난도질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땅에 떨어진 것은 최악과 차악의 두 장과 모가지. 다 이게 허위와 꼼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만 올라가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추미애의 지지율도 하락하는 것입니다. 여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 와중에 이렇게 추미애가 사의를 표명하니까 이 와중에 가장 안 좋아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검찰 안에 있는 법무부 안에 있는 추미애 라인들입니다. 하루아침에 주군이 떠났으니 얼마나 전전긍긍하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이문정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는 전례 없는 황제 징계다라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너무 수위가 얕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문정 대검에서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이문정만 보면 혀를 끌끌 차고 눈빛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문정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비위원설과 징계위원장 대행설이 돌자 대검 엘리베이터에서조차 느껴지는 적대감이 한층 싸늘해져서 당황스럽게 하다. 예비위원설 내지 징계위원장 대행설로도 일이 곤혹스러운데 징계위원장이나 위원분들이 느꼈을 압박감이 어땠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가짜 뉴스에서나마 위원장 대행도 해볼 뻔하고 위원도 될 뻔한 사람으로서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멀리서 전한다. 황제 징계 논란이 얘기될 만큼 전례 없는 자료 제공과 증인신문 등이 이루어졌는데 윤석열 총장 전례 없는 황제 징계다.
나는 끝까지 남아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문정 검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적잖이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지금 대검의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신선식 대검 반부패 부장. 이분은 벌써 살기 위해서 나는 징계 위해서 모두 기권했어요. 저는 윤석열 편을 들었다니까요. 라는 말도 안 되는 뻥을 내비쳤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징계 위에 들어간 그 내병만 알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티나는 거짓말을 하는지 바로 이문정이 남긴 대검의 엘리베이터의 싸늘한 시설 여기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이종근 투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 뒤에 보이시는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이성윤 지검장 13층에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데 13층까지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를 꼭 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만 타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법무부에 있는 심재철도 마찬가지고 박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추미애가 떠나자 추미애 라인들 이제는 눈칫밥을 먹어야 되는 신세가 왔습니다. 게다가 어제 중앙지검장의 부부장 검사들이 입장을 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는 공정을 형해화하는 것이다.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결국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됐다. 이러한 징계는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바로 잡아줘야 한다라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지금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징계 절차를 지켜보면서 도저히 지켜지지 않았던 이 적법 절차, 방어권 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항의성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추미애 라인들 검사들을 향해 가지고 니들 진짜 잘못했다, 역적이다 라면서 입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검찰을 떠났던 전직 검찰총장 9명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요, 혼외자 최동욱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9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번 징계 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징계 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 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건 아닌지 심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이다. 이번 징계 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되게 되는데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소신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도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전직 검찰총장 9명이 이렇게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검찰 내부가 불붙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일선 검사들은 추미애가 사의를 표명하니까 이렇게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분노했습니다. 왜냐? 이거 뭐냐? 윤석열 총장만 때리고 자기 정치만 실컷 하고 떠나버렸다. 수사팀 수사 못하게 다 갈갈이 찢어놓고 검찰을 와해시켜놓고 추미애 떠나다니 이건 안 된다. 이러면서 지금 분노의 클릭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검사들에게 남은 카드는 무엇일까요? 추미애 단순히 그냥 사의를 표명해서 끝난다는 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사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수사냐? 추미애 아들과 관련된 수사, 그리고 추미애 본인에 대한 직권남용 등 수많은 죄, 바로 그 죄에 대한 수사로 추미애에게 이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죠. 수사로 답하는 것이 검사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일선 검사들의 분노도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검찰청 내부가 하나로 뭉치고 있습니다. 추미애 사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윤석열 총장 측의 입장,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뉴스인데요.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이 오늘 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직무집행 정지 신청을 하겠다라고 기자들에게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지난달
추 장관이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을 때도 즉각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섰던 것을 보면은 이번에도 충분히 예상되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과연 윤석열 총장의 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냐, 지난번과 똑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냐, 이를 두고 이 법조계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정직 2개월밖에 안 되는데 소송을 하는 중에 정직 2개월이 끝낼 것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출근을 하게 될 것인데 무슨 손해가 있느냐. 게다가 지난번과는 달리 아예 징계위에서 결론을 내려놓고 이번에는 대통령이 제가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임명권자의 의중도 반영된 정직 2개월인데 과연 법원에서 이거를 받아들여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데요. 60% 이상, 제가 볼 땐 과반수 이상의 법조인들은 이 직무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지난번 결정문과 그리고 총장에 대한 임기제, 이 부부장 검사들과 전직 검찰총장 9명이 낸 성명서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9명의 성명서에서 낸 글 보면은 검찰총장에 대한 임기제,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의 임기제, 바로 이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 중에 정직 2개월을 하는 것,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인데 여기다가 정직 2개월을 하는 것과 일반 검사들, 아직까지 검사들에 대해서는 임기가 있는 게 아니죠. 정년 퇴임할 때까지 검사들은 쭉 임기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2년이 되어 있는 검찰총장의 임기제 하에서는 이 임기 중에 정직을 하는 것, 이것은 결과적으로 법에 보장되어 있는 임기제를 침해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이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법을 넘어서 가지고 임기를 축소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법조계 대부분이 이 윤석열 총장의 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아마 기각이 될 것이다 하는 변호사들은 제 추측건데 대부분 민주당 쪽 아니면 저쪽에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패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집행정지가 2개월이니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아니지 않냐. 6개월, 임기가 6개월 남았는데 그 과반에도 못 미치는, 3개월에도 못 미치는 2개월을 했는데 그게 무슨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아마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의 임기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손해가 입혀진다면 그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지금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게 나중에 행정소송 다 이겨서 이 징계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됐을 때, 그랬을 때 잃어버린 2개월은 누구한테 회복을 받을 것이냐? 나중에 다시 2개월 근무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임기제 보장 하에서의 정직 2개월은 결국 임기제를 무너뜨리는, 법치를 무너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바로 행정법원, 이 가처분에서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 있는 변호사의 입장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 판결문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판결문을 제가 오늘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수차례 읽어봤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 과연 적법한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는 이 가처분 요건에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이 부분을 놓고 가중을 비교해서 평가를 하는데 참 특별한 것이 있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꼭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공공복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법원은 지난 판결에서 공공복리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검찰 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고 이 부분 또한 중요한 공공복리이다.
그러니까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지장 그리고 혼란이 발생하는 것 이것이 있다면은 직무 집행 정지, 효력 정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2월 중순부터 2달이라고 하면 1월과 2월 이렇게 껴있는데요. 이때 검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검찰 인사가 있습니다. 이 검찰 인사 결국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 지장과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검찰 사무 전체의 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2개월, 이 2개월은 아주 미약한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검찰 사무 전체로 본다면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이 배제되고 결국 그것은 검찰 공무원 전체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기제를 침해하는 것뿐 넘어서 공공복리, 검찰 공무원 전체에 대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 아마 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할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도 법원에서는 효력 정지를 인용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만간에 윤석열